만약 당신보다 더 똑똑하고 더 빠르고 더 창의적인 존재가 태어난다면 당신은 그 존재와 함께 살아남을 수 있을까요? AI가 인간을 대신해 글을 쓰고 그림을 그리고 법을 해석하고 심지어 인간의 감정까지 이해하려는 지금, 우리는 인류 역사상 처음으로 인간 이후의 인간을 상상해야 하는 시대에 서 있습니다. 장강명 작가의 AI 이후의 인간은 바로 이 충격적인 질문에서 출발합니다. AI가 인간을 대체할까? 라는 단순한 공포가 아니라 AI와 함께 인간은 어떻게 다시 인간다움을 정의할 것인가? 라는 근본적인 물음입니다. 본격적인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1부. 기술 지능을 가진 기계의 등장. 인류는 오랫동안 생각하는 기계를 꿈꿔왔습니다. 하지만 그 꿈은 이제 더 이상 공상 속 이야기가 아닙니다. 1950년대 인간은 규칙으로 세상을 이해하려 했습니다. 기계에게도 논리적 규칙을 가르치면 지능을 가질 수 있다고 믿었죠. 그것이 바로 규칙 기반 AI의 시대였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달랐습니다. 세상은 규칙보다 확률로 움직였습니다. 그때 등장한 것이 통계 기반 AI, 그리고 빅데이터 해독기로서의 인공지능입니다. AI는 이제 스스로 배우고 스스로 판단합니다. 마치 인간의 뇌처럼 신경망 속에서 의미를 연결하며 생각하기 시작한 겁니다. 그리고 2022년 챗GPT의 등장. 이 사건은 인류 지성의 판도를 완전히 바꿔버렸습니다. 기계가 언어를 이해한다는 것의 의미. 언어는 인간의 지능을 상징합니다. 그런데 지금 기계가 인간의 언어를 이해하고 대화합니다. 과거에는 ELIGA 같은 단순한 패턴 프로그래밍, 심리 상담가인 척 흉내만 냈습니다. 하지만 GPT는 다릅니다. 세상의 모든 텍스트를 학습해 단어 사이의 의미의 확률을 예측합니다. 이제 인간은 더 이상 AI가 쓴 글을 구분할 수 없습니다. 문학, 논문, 뉴스, 심지어 철학적 에세이까지 AI는 창작자가 되었고 인간은 독자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아이러니하게도 AI가 쓴 글을 읽는 AI라는 새로운 시대가 시작되었습니다. 2부. 산업 세상을 재설계하는 AI. AI는 더 이상 기술이 아닙니다. 산업의 구조 자체를 재편하는 엔진입니다. 모든 산업의 심장에는 반도체가 있습니다. AI의 연산 능력을 키우기 위한 전쟁이 이미 시작됐습니다. CPU, NPU, TPU 각국은 이제 AI용 두뇌를 차지하기 위한 신냉전의 무대로 돌입했습니다. 미국은 엔비디아를, 중국은 화웨이를, 한국은 삼성과 하이닉스를 내세워 AI 전용 반도체 경쟁에 뛰어들고 있습니다. 이 싸움의 본질은 데이터 주권입니다. 누가 데이터를 지배하느냐가 곧 인간 사회의 권력 지형을 결정합니다. AI 패권 전쟁 오픈 AI is closed. 처음에는 열린 인공지능 오픈 AI를 외치던 회사들이 지금은 모두 문을 걸어 잠갔습니다. 폐쇄형 모델을 가진 기업만이 데이터와 알고리즘을 독점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에 반해 유럽과 한국은 소버린 AI 즉 국가 자립형 AI를 내세웁니다. AI는 이제 국가 안보의 핵심 인프라가 된 것입니다. AI를 만든다는 건 곧 미래의 국경을 그린다는 뜻입니다. AI가 산업을 다시 그린다. AI는 산업의 피라미드를 뒤집고 있습니다. 한때 고소득 전문직이라 불리던 개발자, 디자이너, 번역가들이 AI로 대체되는 현실. 최근 실리콘밸리에서는 해고자의 40%가 개발자였습니다. AI가 인간의 코드를 더 정확하게, 더 빠르게 짜기 때문이죠. 이제 기업은 한 명의 천재 대신 하나의 AI 시스템을 고용하는 시대를 맞고 있습니다. 그러나 역설적으로 AI가 대체하지 못하는 일도 존재합니다. 그것은 끝까지 인간적인 사고, 즉 수요자의 감정과 맥락을 읽는 능력입니다. 3부. 인간은 어디에 서 있는가? AI가 시를 쓰고 그림을 그리고 음악을 만들기 시작하자 예술가들은 분노했습니다. AI는 고통을 모른다. 그런데 어째서 고통 없는 창작물이 예술이라 불릴 수 있는가? 지브리 푸사 사태가 이를 잘 보여줍니다. AI가 만들어낸 가짜 지브리 이미지들이 전 세계를 뒤덮으며 논란이 되었죠. 예술가들은 외쳤습니다. 우리가 창작한 세상을 AI가 베껴간다. 하지만 한편에서는 이런 질문도 나옵니다. AI의 창작물에 감동한 우리가 이미 그걸 예술로 느낀다면 그건 예술이 아닌가? 예술의 정의가 흔들리고 있습니다. 인간의 창작이 아니라 인간의 감동이 예술의 기준이 되는 시대. 출근하는 AI. AI는 이제 사무실에도 출근합니다. 에이전트 AI라 불리는 이들은 스스로 이메일을 읽고 회의록을 쓰고 일정까지 조정합니다. 당신이 아침 커피를 마시는 동안 AI는 이미 보고서를 완성해 놓습니다.
밥 대신 전기를 먹고 사는 이 직장 동료는 쉬지도 지치지도 않습니다. 정부 기관에서도 묻습니다. 이 업무에 AI를 투입해도 될까요? 행정, 법률, 언론, 교육 모든 분야에서 인간의 일은 재정이 되고 있습니다. AI와 함께 사는 일상. 그러나 AI는 정말은 아닙니다. 시각장애인의 길을 안내하고 치매 환자의 대화를 도와주며 외로운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주는 존재가 되기도 합니다. AI는 때로 가족보다 나를 더 잘합니다. 내 기분, 내 일정, 내 패턴, 심지어 내 생각까지. 우리는 이미 퍼스널 AI와 함께 사는 사회에 들어왔습니다. 이제 AI는 반려동물처럼 혹은 새로운 디지털 영혼처럼 우리 곁에 머뭅니다. 4부 철학 인간의 정체성에 대한 질문. AI 시대의 진짜 공포는 기술이 아닙니다. 그것은 존재론적 불안입니다. AI가 인간을 너무 닮아갈수록 우리는 불쾌한 감정을 느낍니다. 이른바 불쾌한 골짜기 현상이죠. 그런데 작가는 한 걸음 더 나아가 이제 곧대 육회 마운틴이 올 것이라 말합니다. AI가 인간을 완벽히 닮는 순간 우리는 오히려 거부감이 아니라 친밀감을 느끼게 될지도 모른다는 겁니다. AI와 영생의 꿈. 철학자들은 오래전부터 의식의 복제에 대해 논의했습니다. 만약 당신의 모든 기억, 감정, 말투를 AI가 완벽히 학습한다면 그 AI는 당신일까요? 아니면 당신의 복제물일까요? 작가는 이를 5억 년 버튼으로 표현합니다. 한 번 누르면 끝없는 생을 살 수 있지만 결코 진짜 인간의 시간을 살지 못하는 존재. AI는 인간에게 영생의 유혹을 건넵니다. 그러나 그 영생은 죽지 않는 삶이 아니라 살지 못하는 삶일지도 모릅니다. AI에게 윤리를 맡길 수 있는가? 자율주행 자동차가 도로 위에서 선택해야 합니다. 한 아이를 칠 것인가, 노인을 칠 것인가. AI는 확률로 판단하지만 인간은 가치로 결정합니다. 법리적 정의는 가능하지만 철학적 정의는 불가능합니다. AI 판사는 인간보다 공정할까요? 아니면 단지 편향된 데이터의 산물일까요? AI가 학습하는 데이터는 이미 인간의 편견으로 오염돼 있습니다. 그 오염된 데이터를 기반으로 내리는 결정은 진정한 윤리일 수 없습니다. 유토피아 혹은 파놉티콘. AI가 만들어낼 미래는 두 얼굴을 가집니다. 질병이 정복되고 수명이 연장된 유토피아일 수도, 모든 행동이 감시당하는 파놉티콘 전방위 감시 사회일 수도 있습니다. AI는 우리를 편하게 만들지만 동시에 우리를 통제합니다. 나의 검색, 나의 대화, 나의 시선이 모두 데이터로 수집되는 세상. 그 안에서 인간의 자유의지는 존재할 수 있을까요? 아니면 우리는 이미 AI가 설계한 틀 안에서 자유를 느낄 뿐인 존재가 된 걸까요? AI 이후의 세상은 두려움과 경이로움이 공존합니다. 기술의 진화는 인간의 진화를 강요합니다. AI가 우리를 대체한다면 인간은 더 이상 무엇으로 자신을 정의할 수 있을까요? 하지만 작가는 이렇게 말합니다. AI는 인간을 닮아가지만 인간은 여전히 AI가 닮지 못한 것을 가지고 있다. 그것은 바로 결함이다. 우리는 완벽하지 않기에 사랑할 수 있고 실수하기에 배울 수 있습니다. AI는 모든 것을 예측하지만 우연의 아름다움은 알지 못합니다. 그렇게 AI 이후의 시대에도 인간은 여전히 존재할 이유를 찾을 것입니다. AI는 우리를 두렵게 하지만 동시에 우리를 다시 인간답게 만들고 있습니다. AI 이후의 인간. 그것은 기술의 이야기가 아니라 존엄의 이야기입니다.